해줬죠. 그런데 제가 대학에 들어가고 난 후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씻으려고 할머니가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거였죠. 그래서 아빠와 작은아빠는 헐레벌떡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머니가 워낙 연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쉽게 일어나실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그런 할머니가 많이 걱정이 되신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는 미운 할머니라고 해도 아빠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엄마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였죠. 이렇게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그동안 할머니를 남몰래 미워했던 저는 가슴 한편으로 괜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할머니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편찮으신 것이 아닐까 싶기도 했죠. 아빠, 할머니 상태는 어떠세요?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하시는구나. 깨어나시긴 했지만 올해는 못 사실 거래. 할머니가 그렇게 쓰러지고 나서 아빠와 작은아빠는 작은엄마가 할머니의 병간호를 해줄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엄마는 윤석이를 낳고 나서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고 또 경제적으로 많은 원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엄마에게는 딸을 낳았다면서 구박만 하셨다는데 작은엄마는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할머니가 그렇게 예뻐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만큼 또 할머니를 돌봐드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작은엄마는 질색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내가 늙은이 수발까지 들어야 돼? 그냥 간병인을 쓰지 뭐하러 내가 나서. 아무리 간병인이라고 해도 남은 남인데 당연히 우리가 돌봐드려야지. 누가 우리야? 하여튼 나는 절대로 못 받아들이니까 그런 줄 알아.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이러면 어떡해? 당신 어머니한테 돈 받을 때에는 우리 어머님밖에 없다. 앞으로 제가 갚겠다. 이럴 때는 언제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야? 그거랑 지금이랑 같아? 나는 어쨌든 못해. 병든 사람 수발하는 게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나는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아빠와 작은아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간호해드렸지만 두 분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빠가 오시는데 씩씩거리면서 굉장히 화가 나셨었죠.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윤석이 그놈이 할머니 보러 가기 싫다고 해가지고 네 작은아빠가 아주 그냥 화가 단단히 났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작은아빠가 그래도 할머니 편찮으신데 좀 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는데 그놈이 왜 자기가 가야 하냐고 자기 엄마랑 똑같이 말을 했다는 거야. 그동안 할머니한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서 참 그렇게 은혜를 모르는 놈은 내가 처음 본다. 윤석이는 그동안 할머니에게 용돈도 많이 받았고 대학에 가면 등록금도 모두 할머니가 내주는 거로 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손자라고 그렇게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자기는 쓰러진 할머니를 보러 가는 게 싫다고 하는 거였죠. 하여튼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자식이라도 거두는 게 아니란 말이 나오는 건가 보다. 아빠는 어쩜 사람이 이럴 수 있냐면서 계속해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괜히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왠지 할머니가 계속 마음에 걸렸는데 저는 생각을 해보다가 할머니를 뵈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부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믿음도 받고 부모님의 신뢰도 받았지만 뭔가 자꾸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건 할머니로부터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머니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고 계속 머릿속이 복잡해졌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할머니를 만나보는 게 낫겠다 싶었죠. 물론 할머니가 저를 반겨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겠지만 말이죠. 저는 할머니를 뵈러 가게 됐는데 원래 덩치도 좋았던 할머니가 못 본 사이에 너무 말라서 저는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참 커 보였는데 그래서 할머니가 불호령을 내리면 그것보다 무서운 게 없었는데 그런 할머니가 지금은 이렇게 볼품없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니 괜히 저는 서러운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이 참 신기했죠. 원래 할머니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할머니가 안 되고 불쌍한 것 같은지. 손자를 그렇게 좋아했지만 손자로부터 외면을 받고 며느리에게도 외면을 당하는 할머니가 저에게는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고 뭐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원래 중풍 환자가 되면 말이 많이 어눌해진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천천히 발음을 하셨습니다. 네가 여기 웬일이냐? 할머니 쓰러져 계신다고 해서 와봤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할머니는 제가 찾아온 것이 뭔가 신기하게 느껴지셨던 것 같았습니다. 원래 제가 할머니를 좋아하지도 않고 특별히 찾아갈 이유가 없었는데도 저는 왠지 할머니를 꼭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쓰러져 계신 것을 보니까 그동안 할머니에게 받았던 서름은 모두 기억이 나지 않고 그저 안쓰러움과 죄송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할머니의 식사도 챙겨드리고 요양보호사님과 함께 할머니 목욕도 해드렸습니다. 요양보호사님은 저에게 요즘에는 이렇게 할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봐드리는 손자 손녀가 없다면서 무척 기특하다고 해주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거 하겠어. 아무리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해도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는 거 보러 오는 애들도 거의 없어. 한 번 있어도 그 뒤로부터는 안 오려고 하는데 아가씨는 할머니 목욕도 시켜드리고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됨됨이가 됐어. 마치 제가 착한 손녀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괜히 사람을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아니에요. 사실 저 되게 못된 손녀예요. 할머니 이렇게 찾아뵌 것도 거의 8년 만이에요. 그동안 할머니한테 미움 좀 받았다고 그것 때문에 얼씬도 안 했거든요. 저 되게 나쁘죠? 아니야. 학생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정말 드물어. 원래 사람 간의 사이라는 게 그래. 항상 좋고 항상 나쁠 수가 없어.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나빠지고 나빴던 관계가 갑자기 이어붙게 되는 거. 나이 들어보면 정말 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괜히 자책하지 마. 저는 그렇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는 요양보호사님 덕분에 위로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할머니로부터 사랑받지도 못하고 항상 외로웠던 저였는데 저는 그러면서도 제 스스로를 못되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시간이 나면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몇 번 가면서 저는 금세 할머니를 간병하는 것이 익숙해졌죠. 그러다 저는 작은 아빠를 만나게 됐습니다. 소연아, 그동안 네가 할머니한테 서운한 게 많았을 거야. 그런데 이렇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아주 장해. 아니에요, 작은 아빠. 제가 좀 더 일찍 찾아뵀어야 했는데요, 뭘. 내가 너한테 참 미안한 게 많다. 윤석이도 그렇고 윤석이 엄마도 그렇고. 작은 아빠가 미안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형이 사실 많이 속상해했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랑스러운 딸인데 할머니한테 무시받는 거 보면 괜히 마음 아프다고 말이야. 사실 형수님도 여기 와서 고생 많이 하셨지. 사랑받고 자란 똑똑한 여자라고 해서 기를 팍 죽이려고 엄마가 참 모진 말을 많이 하셨어. 우리한테는 그렇게 좋은 엄마였는데 왜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나쁘게 대하셨는지 모르겠어. 작은 아빠의 말을 들어보니 엄마가 그동안 할머니 때문에 고생을 한 것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특히 작은 엄마까지 합세를 하면서 엄마는 시댁에 가면 눈물을 쏟을 때가 참 많았다고 하네요. 그놈의 아들이 뭐라고. 사실 나나 너희 아빠보다는 누님이 공부도 더 잘하고 똑똑하셨어. 그런데 딸이라는 이유로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일하면서 돈 벌어서 우리들 공부시켜 주셨지. 작은 아빠는 일찍 돌아가신 고모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모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박사가 됐을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영특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책을 혼자서 읽고 게다가 공부도 잘해서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분이셨다네요. 하지만 할머니는 여자가 많이 배워봤자 팔자만 드세진다면서 고등학교는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고모가 굉장히 많이 우셨다고 해요. 하지만 할머니는 꿈쩍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장일도 하고 버스 안내양 일도 하면서 번 돈으로 집안에 보태주셨는데 23살쯤에 결혼을 하셨지만 2년도 채 되지 않아 돌아가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네 엄마를 싫어했던 것도 어떻게 보면 네 고모 생각이 나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거야. 네 엄마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네 할머니가 쓸모도 없는 딸 자식이라고 구박을 많이 하긴 했지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할머니도 속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우셨어. 할머니가 저를 싫어한 이유가 손녀여서이기도 하지만 또 제가 고모를 떠올리게 할 만큼 영특한 아이라고 생각해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단순히 여자여서가 아니라 말이죠. 그 이후로부터 저는 할머니가 정말 안쓰러운 분 같았습니다. 원래는 한참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에 매진을 해야 하는 때였지만 저는 과감하게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매우 놀라시면서 저에게 다시 생각해보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죠. 이제 조금 있으면 장학금 신청 기간도 되고
최대한 빨리 졸업을 해야 취직하기도 수월할 텐데 굳이 지금 쉬어야겠니? 그렇게 교수님께서 만류를 하셨지만 저는 저에게 당장에 중요한 것이 단순히 성적이 아니라 할머니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싫은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정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어우러지면서 할머니에게 양가 감정을 느끼게 됐어요. 저는 거의 매일같이 할머니의 병원에 들렀습니다. 엄마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저에게 말했는데 저는 엄마를 잘 설득시켰습니다. 당연히 할머니가 어렸을 때 나 홀대한 거 생각하면 나도 괜히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뭔가 할머니가 이대로 가시면 너무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이야. 엄마는 제가 이해가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니 저에게 맡기겠다고 말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오면 어눌한 말로 투정을 부리실 때도 있었지만 저에게 꽤나 호감을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요양보호사님께서 말씀하시더군요. 요즘 부쩍 소연이 안 왔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할머니가 말은 앞에서 거칠게 해도 학생을 굉장히 보고 싶어 해요. 저는 할머니를 간호해드리면서 제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들려드렸습니다. 물론 귀가 어두우시니까 모든 것을 다 들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두런두런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동안 제가 서러웠던 일들,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 때문에 울었던 기억 등 여러 가지를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때 우리 엄마가 정말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세요? 작은 엄마랑 그렇게 비교하셔서 엄마가 그때 많이 우셨어요. 아직까지 그때의 상처가 잘 낫지를 않으신데요. 만약 할머니가 건강하시다면 듣기 싫다고 하면서 다른 곳으로 가셨겠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거동도 불편하시니 제 이야기를 계속 들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서운했던 이야기를 말하면 할머니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식으로 저를 쳐다보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효령이 떨어질 일은 없으니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기분을 전환시켜드리기 위해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꽃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가디건과 모자를 사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요양보호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입으시라고 가디건이랑 모자 사셨다면서요?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너무 예쁘지 않냐고 하시면서요. 학생이 온 뒤로 할머니 상태도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제가 할머니를 본격적으로 돌봐드리기로 한 날부터 딱 6개월을 사시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할머니와 있었던 추억을 떠올려 봤어요. 물론 처음에는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가까워진 것을 생각하니 참 소중한 기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할머니의 영정사진을 보고는 눈물이 펑펑 나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으셨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저는 할머니에게 모든 것을 인정받은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좋으세요? 할머니는 또 어눌한 말투로 저에게 말을 거셨죠.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 한참을 물어봤는데 그 뜻은 바로 미안해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세 글자의 말에 할머니의 마음이 모두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 고마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저는 그동안 응어해진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진 것 같았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는데 윤석이는 그저 짜증나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슬픈 마음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귀찮다는 식의 말을 하는 사촌 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